우리 교과서 기준 단원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요.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21일? 4일 뒤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좋다. 솔직히 맘 같았으면 나 크리스마스로 나오고 싶거든. 선생님은 솔크니까. 난 같이 보낼 사람도 없어, 얘들아. 너무 슬프지 않냐? 자, 일단은 선생님이 큰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은요, 먼저 이렇게 할까? 나 좀 글씨 예쁘게 쓰고 되게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손이 나 너무 오랜만에 판서를 하니까 근데 띄워놓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막 생으로 하는 거거든? 선생님이 생으로 하는 거 지금 처음 보지 않냐, 거의? 거의 생으로 내가 안 했으니까 요즘. 자, 3학년 1학기 거는요, 크게 먼저 배우는 게 제곱근부터 먼저 시작을 해. 제곱근부터. 이 제곱근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사실 이거는 연결이 안 돼 있다. 크게 블록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곱근,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럼 얘는 딱 단원을 보는 순간 공식이지, 얘들아. 공식의 파트겠지. 그치? 인수분해는 뭐냐면은 곱셈 공식을 거꾸로 돌려놓는 거야. 서로 얘네는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거든. 역관계야, 역관계. 서로 반대로 가는 관계거든. 그래서 얘네를 딱 배우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딱 구조를 알고 있는 애가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안 적어도 돼요. 집에 가서 다 필기로 과제 해갖고 글 좀 적어갖고 와야 돼. 집에 가서 이거 보내주면은. 얘들아, 그러면은 봐봐. 방정식이잖아. 그럼 방정식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방정식을 배우는 목적이 뭐야? 그럼 방정식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네. fx는 0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도대체 뭘 대입을 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할 거냐. 이제 굳이 0이라고 안 써도 돼. 뭐 이렇게 뭐 C라고 써도 되겠지. 상수. fx가 C 형태다. 그럼 도대체 이 x가 뭐냐 이거지.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지.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지. 그치? 그럼 이 해와 근은 뭐냐 이거지. 뭐야? 방정식의 실제 미지수 위치에 대입을 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그 값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럼 이 근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야. 그거 어떻게 찾을까, 얘들아?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는다?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이 뭐냐면은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곱근을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온 국민이 달고 있는 국민공식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 x를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구할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될 거는 사실상 이 제곱근은 시험용으로 보통 문제를 푸는 거지. 제곱근을 직접 사용해서 근을 구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 문제에서 요구할 때만 구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 두 가지만을 이용해서 거의 근을 조지는 방법을 많이 훈련을 할 거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얘가 도대체 이 제곱근이랑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지금 여기서 알겠어. 그럼 도대체 이 제곱근은 어떻게 왜 배우냐라는 거야, 얘들아. 그거 왜 배울까, 제곱근은? 저 제곱근을 도입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야. 이게 막 연결이 돼 있어, 입체적으로. 저 제곱근이라는 거 도대체 왜 배울까?
아니 선생님 제곱근 써서 구한다면서요. 그럼 2차 방정식 근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얘들아. 이런 거 봐봐. 뭐가 있을까 얘들아.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어. 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인데 그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 보이니? 왜냐면 최고차항이 여기서 말하는 2차라는 거는 누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했었지 항상? 선생님이? 최고차항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x에 대한 2차가 가장 차수가 높은 최고차항이니까 이 최고차항을 내가 기준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내가 이 등호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이거지 병모가 하품으로 이렇게 쫙 하고 있어 아주 멋있게 너가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다그야 눈이 안 보여 모자 보시면 안 돼? 모자 저 아직 머리 안 말랐어요. 아 머리를 안 감은 게 아니고? 아 머리 감았어요. 아, 감았어 알았어 아침에 아니면 오기 전에. 아 오케이 알았어 재석이는 머리를 감았나? 재석이는 머리를 감으나 안 감으나 내가 그냥 안 감은 것처럼 근데 재석이 머리 스타일이 살짝 바뀌었는데? 여기 뭐야 이거? 원래 이런 거 안 했었잖아 아닌가? 갑자기 재석이가 머리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어 얘들아 이따가 재석이 한번 얼굴 봐봐 약간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었어 자 이게 내가 근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럼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여기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직접 대입을 해본다라는 거지 그럼 등호가 성립하냐라는 거야. 성립하냐? 1 더하기 3이지. 3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네. 그렇지? 그럼 이런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이런 값들을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 알아?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 이거 유리수지 얘들아 유리수. 마이너스 1. 정수인 유리수잖아. 그치? 근데 마치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선생님 그러면요 x제곱 빼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얘도 엄연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근데 이런 거야. 우리가 마이너스 1 같은 거를 찾아서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되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 보통 3학년 1학기 걸 처음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거야 얘들아. 선생님 이거 분명히 x가 최고차항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상수항이니까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맞네요. 선생님 1차항이 있거나 어쨌든지 간에 x가 최고차항이니까 2차가 최고차항이니까 2차 방정식인 거 맞잖아. 그럼 도대체 이걸 만족하는 x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중에서 있냐 이거지. 있을까? 내가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0.3 대입해보고 아무거나 막 대입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숫자들은 기껏 해봐야 유리수밖에 없는데 유리수 말고는 그러니까 유리수의 값들만 대입을 했을 때는 이거를 성립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을 쓰겠다라는 거지. 어떤 개념을 쓸 거냐?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를 이런 개념을 내가 일단 써볼게. x제곱이 3일 거 아니야? 더 간단한 거 해볼게. 진짜 더 간단한 거. 이런 건 금방 찾을 수 있겠지. 이런 거. 어떠냐? 그럼 이거는 x가 얼마 나와 얘들아? 그럼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딱 만들면은 제곱했을 때 4가 나오는 거잖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미 너네가 익히 다 배워서 알고 있어. 그치? 그럼 x가 얼마 나와? x가 2 나오지? x가 2 나와 얘들아. 근데 제곱해서 4가 나오는 게 2만 있을까? 마이너스 2도 있어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똑같이 2가 나온다. 그냥 4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는 플러스라는 애도 있지만 마이너스라는 애도 있다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제곱해서 나오는 형태, 제곱해서 나오는 값을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그래서 4의 제곱근이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은 제곱했을 때 4가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플러스 2라는 애와 마이너스 2라는 애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는 우리가 4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4의 제곱근은 항상 이 제곱근, 모모의 제곱근이다 라는 말은 항상 두 개가 존재해요. 알고 있는 걸로.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개 존재하는 애가 있어. 걔가 누굴까? 제곱해서 유일하게 한 개가 딱 나온 애가 있어. 제곱근이 두 가지거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은. 한 개가 되는 애가 있어. 그게 누굴까 얘들아? 제곱해서 유일하게 한 개가 나오네. 누구겠어? 0이야 0. 0은 플러스 0을 제곱을 해도 0이고 마이너스 0을 제곱해도 0이거든. 그래서 뭐뭐의 제곱근이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 너네가 그럼 제곱해서 나오는 값이 양수인 거랑 음수인 게 있으니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가지가 있겠네.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유리수 범주 내에서 찾는 게 가능하다고. 이거 뭔지 알겠어? 그런데 이런 애들 봐봐. 선생님 그러면요. 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얘. 제곱해서 3이 되는 애는 그러면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거지. 분명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형태로는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지. 도대체 뭘까 저게? 라고 고민을 했더니 그럼 이거 우리가 유리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서 약속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루트 3이라고 읽고 한글로는 루트 3이란다. 루트 3. 루트 3이고 또는 제곱근 3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제곱 이런 기호를 이제 썼을 때 선생님 그러면요 제곱근 항상 두 가지가 나온다면서요. 앞에 플러스가 생략돼 있는 거야 이거는. 한 가지가 더 있겠지 당연히. 뭐가 있겠냐?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가지가 각각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를 뭔가 제곱을 했을 때 그 제곱한 값이 나오는 거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즉 이게 이런 뜻이라는 거야 얘들아. 루트 3을 제곱을 해주면은 걔도 3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을 해주면은 걔도 똑같이 3이 나온다라는 의미야. 이거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수학적인 기법을 너네가 암기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루트라는 개념이 곧 우리가 제곱근에서 사용해야 될 첫 번째로 우리가 접해야 될 기호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숫자들 있잖아. 이런 숫자들. 선생님 이런 숫자들 다 뭐라고 불렀었어 얘들아?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렀었지. 유리수. 그럼 이런 애들은 유리수가 되는 애들이야? 안 되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은 유리수가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따로 따다가 이제 수체계도를 새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한번 체계 그려볼까? 자 유리수는 크게 범주가 몇 가지가 있지? 정수인 애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지. 그치?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범주가 또 몇 가지로 나뉘겠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그대로 다 연결을 지어야 돼 이제. 일종의 이게 지금 선생님이 첫 수업하는데 3학년 1학기 과정 첫 수업 시간에 결국에는 2학년 거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학교 1학년 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지금 연결시키는 과정이야 이게. 요거 한 큐에 중학교 1, 2, 3학년 거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거 한 큐에도 끝날 수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어디 가서 면접 보거나 뭐 질문하라고 그랬을 때.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겠네. 뭐겠냐? 정수가 아닌 유리수. 너무 왔다 갔다 거리니까 필기하기 안 좋겠다. 나중에 좀 내가 고려해서 써볼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뭐 있겠냐? 분수 형태잖아. 기하 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유한소수.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2랑 5 이에 나머지 소인수를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부르지. 순환소수. 그치? 그리고 정수인 애들은 범주가 세 가지가 있어. 누구야? 정수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지. 어떻게 나눠? 양의 정수랑 0이랑 음의 정수.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오네.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가 뭐지 그러면은?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꼴로 표현이 가능한 애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르지? 재승아? 재승아? 자냐? 자? 뭐해? 뭐 저거 뭘 그렇게 열심히 적고 있어? 자? 아니 적지 마. 이거 적지 말라니까. 집에 가서 필기를 해갖고 오라고. 과제로. 집에 가서 과제로 하는 거야 이거. 복습 영상 들으면서. 근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유리수로 정의할 수 없는 애들이라서 따로 떼다가 쓴다고 하고, 뭐라고 쓰냐면은 그런 애들을 제곱을 했을 때 뭔가 제곱근의 기호를 써서 표현해야 되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무리수라고 부른다고. 무리수. 무리수. 다른 말로 무리수는 우리가 소수 관점에서 비순환 무한 소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리수, 무리수를 다 통틀어 갖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실체가 있는 숫자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실수는 우리가 영어로 리얼 넘버라고 합니다. 리얼 넘버. 그럼 실체가 없는 숫자도 있겠지. 그게 뭘까? 실체가 없는 숫자. 그게 뭐겠어? 가짜로 존재하는 애. 허수도 있겠지. 허수. 허수. 아, 쟤 가짜네. 허수. 영어로는 우리가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합니다. 그럼 실수와 허수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점이 뭘까? 실수와 허수의 차이를 또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겠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실수와 허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니? 실수와 허수를 나누는 기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실수는 항상 그 주어진 숫자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항상 어떻게 나왔었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왜? 0이 딱 되는 애는 0밖에 없잖아. 그치? 실수는 항상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즉,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워야 될 애들은 오로지 제곱을 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너네가 제곱근이랑 계산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애가 누구냐면은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얘들아. 이런 실수. 이거를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너네가 하는 계산이 얘를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을 해버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누군가를 제곱해서 만들어놓은 양의 제곱근인데 이거를 그냥 제곱했다고 해서 이 알맹이만 그대로 빼면은 얘가 음수가 돼버리잖아. 이런 거 말이 안 된다고 얘들아. 왜냐면은 여기 앞에 이미 부호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다. 양수랑 음수랑 같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 이런 기호의 표현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실수랑 허수를 나누는 가장 기준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실수는 제곱했을 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 돼. 그런데 허수는 나중에 고등 과정에서 배울 거야, 얘들아. 이거는 고등 수학 3과정이거든. 허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들과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허수는 제곱했을 때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돼. 허수는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작은 애가 존재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떤 거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런 숫자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 어이 선생님, 음수 나오는 건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가 지금 중등 과정에서 배워야 될 거는 우리 자고 있네. 졸면 안 돼. 집중해야 돼.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배워야 될 숫자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숫자는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거는 고등 과정에서는 다시 다룰 수가 있는 거야. 왜? 허수 개념을 갖다가 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네가 그냥 실수라는 게 이런 체계도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숫자들 때문에 제곱했을 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범주로 표현할 수 없는 애들, 이런 애들 때문에 결국에는 제곱근이라는 저 루트라는 기호를 도입을 해서 무리수라는 수체계를 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 갖고 무리수, 유리수를 우리가 통틀어서 실수라는 수체계를 완성을 시키는 거야. 그럼 당연히 2차 방정식을 내가 지금 구했을 때 그럼 2차 방정식은 근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오겠네. 그치? 유리수 근을 갖는 애도 있을 거고 무리수 형태를 갖는 애도 있을 거고 단순하게 유리수로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숫자들 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2x는 4다. x는 2니까 유리수 나오잖아. 또는 뭐 2x가 5다.
x가 2분의 5 나오잖아. 그치? 무조건 다 유리수로 나왔었지. 연립방정식 푸는 것도 마찬가지였어. 연립방정식도 숫자들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숫자들로 다 계산하면 전부 다 유리수 형태로만 나왔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야. 이 무리수라는 개념을 딱 배우게 되면은 굳이 모든 숫자들이 정수거나 유리수인 예쁜 형태로 떨어질 필요 없이 이제 이런 복잡한 기호까지 도입을 함으로써 근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의 공식이라는 거를 2차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도입해갖고 각각의 형태를 다 계산하면서 우리가 풀 수 없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일종의 일반 계산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근의 형태가 뭐냐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전체적인 큰 개괄이야, 얘들아. 그치? 이게 끝났잖아. 이게 끝났잖아. 그치? 여기까지 끝났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겠어? 이 내용을 다 품고 있는 애가 누구겠냐? 이 내용을 다 품고 있는 애가. 그게 바로 뭐야? 이 내용을 모두 다 품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단위 바로 2차 함수라는 거지.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다 알고 있어야 2차 함수의 기본적인 계산들, 문법들을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 모두 있어야 돼. 이 개형도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프 분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네. 형태가 똑같아.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형태가 매우 그 해석하는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거지. 이게 전체적인 큰 개괄이야, 얘들아. 전체적인 큰 개괄. 2차 함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내가 안 할 거야.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뒤에 가고 그때 가서 세부적인 설명을 할 게 있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큰 개괄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단원에서 배워야 될 서머리들이 뭐가 있나? 이거는 필기할까 말까, 얘들아? 이건 필기하지 말까? 이건 필기하지 말자. 이거는 그냥 개괄로 설명을 하고요. 이때 본격적으로 서머리에서 필기해야 될 거를 선생님이 짚어줄 테니까 자, 다시 한번 끊고 가보도록 합시다.